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디즈니의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CEO 밥 아이거랑 CFO 휴 존스톤의 발언을 중심으로 디즈니의 현재와 또 미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흥미로운 통찰을 뽑아내서 여러분이 디즈니의 핵심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거죠. 특히 이번 발표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즈니 테마파크 체험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 그리고 특히 그 새로운 해외 테마파크 계획 발표, 이 부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 통합 전략하고 미래 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영화 스튜디오 현황이랑 앞으로 나올 기대작들까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 역시 테마파크 및 체험 부문 실적인데요. 국내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요. 네, 맞아요. 국내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성과가 뛰어났고 그 투자 자본 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사상 최고치요.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아부다비. 네. 아부다비 디즈니랜드 건설 계획.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발표였습니다. 그렇죠.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데 이게 왜 아부다비였을까요? 아부다비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중동,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유럽까지. 그야말로 교차로잖아요. 아, 지리적인 이점이 크군요. 네, 수억 명의 잠재 고객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측에서는 아부다비 정부랑 파트너사인 미랄 그룹의 그 품질, 혁신, 예술, 기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어요. 그럼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디즈니가 직접 다 짓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좀 다릅니다. 디즈니가 직접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IP 라이센스랑 디자인, 운영 노하우 이걸 제공하고요. 아하. 실제 자본 투자나 건설, 운영은 현지 파트너인 미랄 그룹이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디즈니로서는 좀 부담을 덜면서 진출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디즈니 역사상 7번째 테마파크 리조트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내 플로리다랑 캘리포니아 테마파크에도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300억 달러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디즈니 역사상 가장 많은 확장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트 디즈니 월드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예약률이 4%, 4분기는 7% 증가하면서 전망도 꽤 긍정적이고요.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물론 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비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됐군요. 네, 그래도 방문객 수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사업, 이것도 트레저호 반응이 아주 좋고 싱가포르 노선은 조기 매진됐다고 하니 이것도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테마파크라는 이 현실 공간 경험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디즈니의 또 다른 핵심 축, 스트리밍 사업도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스트리밍은 여전히 디즈니의 핵심 성장 동력이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 안에 훌루 콘텐츠, 그리고 ESPN 스포츠 콘텐츠까지 통합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사용자 참여는 늘고 이탈률은 크게 줄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텐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용자 경험 통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곧 출시될 ESPN의 그 DTC 상품 있잖아요. 아, 네. 소비자 직접 판매 상품. 네, 그거랑도 이제 현명하게 번들링을 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과 다양성을 갖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네요. 다른 전략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술 개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계정 공유 단속, 이거 훌루부터 시작했고요. 아, 그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개인화, 맞춤 추천 기능 강화하고 광고 기술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콘텐츠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요. 광고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스트리밍 광고는 좀 어떤가요? 광고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스포츠 중계 덕분에 ESPN 광고 매출이 20% 이상 성장했고요. 와, 20%나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광고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스트리밍 사업은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일반 관리비나 마케팅 비용 같은 걸 효율화해서 운영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마파크랑 스트리밍을 봤으니까 이제 디즈니 제국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영화 스튜디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마블의 썬더볼츠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최근 마블 영화 중에 평가도 가장 좋았다고 하죠. 오, 그래요? 다행이네요. 최근 마블 작품들이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아이거 CEO가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스트리밍 플랫폼을 채우려고 마블 콘텐츠를 너무 과도하게 생산하다 보니까 뭐랄까 품질에 대한 집중력을 좀 잃었다는 거죠. 솔직한 인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블이 다시 극장 영화에 집중하면서 품질을 높일 거다. 그리고 썬더볼츠가 그 첫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라인업도 기대해볼 만 하겠는데요. 네, 향후 한 1년 반 동안 개봉 예정작 라인업을 보면요. 릴로 앤 스티치 실사 영화, 픽사의 엘리오, 마블 판타스틱 4, 주토피아 2, 그리고 아바타, 불과제. 와, 정말 쟁쟁하네요. 네, 거기다가 어벤져스 신작이랑 만달로리안, 토이스토리, 모아나 실사 영화까지 포함하면 정말 강력한 라인업이죠.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보다는 질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디즈니는 테마파크 사업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아부다비라는 새로운 거점 확보, 이게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통합과 기술 강화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영화 스튜디오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품질 중심 전략으로 재도약하려는 모습, 이런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디즈니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나 문화 전반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디즈니는 한편으로는 정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현실 세계의 테마파크 경험 확장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 30억 달러 이상 투자에 아부다비 신규 건설까지. 네, 엄청난 투자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스트리밍 번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 그렇죠.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시간과 지갑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공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공존과 경쟁.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디즈니를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